안녕하세요. 호흡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6장 연결의 기타 사항입니다. 우리가 2, 3, 4, 5장까지 지금 연결을 배우고 있는데요. 5장까지 배우면서 아직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토픽들을 6장에 몰아서 배우게 됩니다. 6장에서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요.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게 지배회사, 종속회사 이런 단순 지배종속이었는데요. 다양한 지배종속 관계에서의 연결, 예를 들면은 간접 지배도 있고요. 상호 소유도 있겠고요. 간접 지배면서 상호 소유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순환 지배 형태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상태도, 이런 다양한 유형의 지배 종속 관계 연결을 배웁니다. 또한 5장까지 오는 중에 종속회사는 모두 국내 종속회사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외국에 종속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외국에 있는 종속회사는 예를 들어 미국에 있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겠죠. 이걸 원화로 바꿔놓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표시통합 환산이 들어가는 연결 문제도 살펴보죠. 우리가 1장에서 합병을 배울 때 피취득회사의 자산가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 승계를 했죠. 이때 세무 기준액과 공정가치는 보통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고요. 합병분계할 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했던 거 기억하나요? 합병이나 연결이나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즉 사업결합의 또 다른 유형일 뿐이고 모든 절차는 유사합니다. 연결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는 은연중에 세무기준액과 종속기업 자산부채 공정가치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실은 다르겠죠. 따라서 이연법인세 문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주당이익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안 배웠다고요? 아마 중급회계 2를 아직 안 배웠나 보죠.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를 다 듣고 이해를 한 학생들이 고급회계를 들어와야 됩니다. 중급회계 1만 대충 듣고 지금 들어와서 고급회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중급회계 뒷부분에 주당이익이 있는데요. 그건 개별재무제표 주당이익이고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주당이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중급회계 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야만 연결재무제표 주당이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강의를 듣는 순간에 빨리 중급회계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고급회계 때 이야기하는 주당이익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급회계 후반부에 현금흐름표도 배웠을 텐데요. 연결 현금흐름표는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배웁니다. 현금흐름표를 모르겠다고요? 공부하십시오. 중급회계 책으로. 6장 첫 번째 토픽, 다양한 지배종속 관계에서의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까지 여러 가지 연결 문제를 살펴봤죠.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봤었고요.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도 보았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지배기업, 종속기업, 즉 단일 종속기업만을 살펴봤습니다. 종속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회사, C회사, D회사를 거느리는 경우에 복수의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인데요. 연결 절차는 단일 종속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A, B를 연결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A, C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A하고 D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연결주중분계 3개 세트를 하면 되는 거죠. 10개면 10번 그 짓 하면 되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A가 B를 지배하고요. B가 C를 지배하는 이렇게 부자, 손자형의 경우이죠. A 입장에서 본다면 B는 직접 지배, C는 B를 통한 간접 지배가 되겠죠.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가 B를, B가 C를, 요거랑 같은데 A가 C를 또 직접 지배도 하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C를 직접 지배, B를 통해서 간접 지배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A가 B를 지배하고 B도 A의 일부의 지분을 또 소유하는 케이스죠. 상호 출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자, A가 B, B가 C를 지배하는 부자 손자형인데요. 상호 소유가 들어가는, 여기에 또 상호 소유가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이런 상호 소유와 간접 지배가 엮여 있는 케이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뱅글뱅글 도는 A가 B, B가 C, C가 또 A에 출자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순환지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자 손자형, 뭐 실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지배종속 관계인데요. 예를 들면 A가 B의 80% 지분을 소유하고요. 다시 B가 C의 60% 지분을 소유하는 이런 케이스의 연결입니다. 일단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지금 1단계, 2단계 있는 것처럼 B하고 C를 먼저 연결하는 겁니다. B가 지배, C가 종속인 것이냐 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의 연결재무제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A하고 B를 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B가 종속이 되고 A가 지배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에서 C회사 경우에 C회사 지분의 40%가 B지배 지분이겠죠? B회사 순자산의 20%가 B지배 지분이겠죠? 그러니까 B지배 지분의 합계는 C회사 지분 중 40%, B회사 지분 중 20%인데요. 이때 B회사 개별재무제표 지분이 아니라 C를 연결했다면 나왔을 연결재무제표 지분에 기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자 손자형일 때 A가 B와 C를 포함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B도 C를 포함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2장 4절인데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면제 규정이 있는데요. 과연 B는 면제받을 수 있겠는가? B가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B의 지분 중 80%가 A 아닙니까? 또 나머지 20%가 B집의 주주들이 있을 텐데요. B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소유주들한테 알리고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또한 B회사가 비상장 회사였고요.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증권감독기구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A가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B와 C를 포함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B는 연결을 아니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야기한 네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경우, 즉 B회사 소유주들이 그래 너 연결재무제표 안 해도 돼 이렇게 모두 동의를 할 가능성이 글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실무에서는 중간지배기업도 연결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B회사도 연결을 하지만 뭐 공표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최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B회사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3장 4장에서 배웠던 그 내용 아닙니까? B와 C 단순 직접 지배만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어쨌거나 연결을 할 때 B와 C를 먼저 연결하고 그렇게 한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해서 A와 B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B와 C의 연결분계를 가지고 B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부자 손자형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당기순이익, 전체 연결당기순이익이 지배기업과 비지배 지분에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의 80% 지분, B가 C의 60% 지분을 투자하고 있을 때, 즉 앞에서 봐왔던 요 그림인데요. 이런 경우에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과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일단은 연결당기순이익은 연결 네딩컴은 지금 A, B, C가 각각 A1, B1, C1 각 회사의 당기순이익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이것은 3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다만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한다면은 손상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적겠죠. 영업권 손상차손을 빼야 되니까. 또 ABC 회사 간에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이 있으면 그것도 제거해야 되니까 약간 빠지겠죠. 물론 실현이익은 더해지고요. 마지막으로 종속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의 소멸 부분만큼 또 조정이 되죠. 그게 없다고 하면 연결당기 순이익은 지배종속회사의 개별 순이익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단 조정금액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연결당기 순이익이 A, B, C인데 이게 지배주주는 A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에 각각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를
봐줘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우리가 연결을 한다고 했죠. C하고 B를 먼저 연결하기로 했는데요. C의 당기순이익 중 6대 4로 나눠 갖는 겁니다. 이 40%만큼이 B집의 지분귀속 당기순이익, 우리 연결분개할 때 맨 마지막 분개가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B집의 지분 귀속액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차변에 이익여금, 대변에 B집의 지분 하는 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60%는 지배기업으로 귀속이 됩니다. 일단 B와 C 관계에서는 B가 지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일단 조정 후 B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될 텐데요. 이 전체 금액 중 2대 8로 또 갈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플러스 C의 60% 곱한 금액의 0.2, 20% 곱한 것만큼이 또 B집의 지분귀속 당기순이익이고요. 요거의 80%만큼이 A회사 개별 순이익에 들러붙죠. 그래서 이 금액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림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1번을 볼까요? A회사는 B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하는 지배기업이고요. B회사는 C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는 지배기업입니다. 세 회사 당기순이익이 다음과 같대요. 10만, 5만, 2만. 내부거래 없고 종속기업의 지배력 취득 시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같고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 없고 그렇다면 연결당기 순이익은 셋을 더한 17만이 연결당기 순이익입니다. 이 17만 원이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과 B집의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데요. C회사 당기순이익 중 60%는 B한테, 나머지는 B집의 지분으로 귀속이 될 거 아닙니까? 40%가. 따라서 2만 원 중 0.4만큼 B집의 지분에 귀속되고요. 2만 원의 60%는 B회사로 가는 겁니다. 근데 B회사의 개별 순이익은 5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요 12,000원이 합산이 되는 겁니다. 앞서 그림으로 보면은 요겁니다. 요 그림이 합산이 되는 거죠. 전체. 그래서 여기서 교재에는 이제 조정 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B회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즉 C회사 당기순이익 중 B회사 귀속 부분을 더하면은 62,000이 되잖아요. 합이. 여기에 0.2만큼 B집의 지분으로 가고요. B회사 조정 후 당기순이익 중 A회사로 넘길 금액은 0.8만큼, 즉 49,600만큼이 A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49,6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개별 순이익에 49,600을 더하면 149,600. B집의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은 두 개를 뽑아냈죠. 여기 8,000과 12,400, 24,000. 둘을 더하면 예상했던 대로 17만이 되는 겁니다. 테이블로 보면은 더 확연하게 눈에 보이죠? 자, C회사 순이익이 있는데 이거를 죽이면서 배분을 하는 거죠. B와 B집애한테 배분을 하는 거죠. 6대 4의 비율로. 그럼 B회사 둘 합하면 62,000이 되죠. 이거를 또 A와 B집애의 8대 2의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 배분된, 즉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이 149600, B집의 지분에 귀속되는 순이익이 24,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 후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또 분개를 살펴볼 건데요. 분개하기 전에 미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놓으면 연결 분개를 했고 정산표를 만든 후에 결과치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A, B, C 이런 부자, 손자 형태인데요. B가 C를 먼저 취득했는지 아니면 A, B, C가 있을 때 A, B가 먼저 연결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결할 때. B하고 C가 먼저 연결관계였어요. 그러면은 C의 순자산 변동액 중 B가 갖고 있는 지분, 지금 여기 80%, 60%라는 가정을 하면은요. C의 순자산 변동 중 60%가 일이 들러붙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A가 B의 지분을 사니까 지배력 취득 시점에 B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C회사 순자산 변동액이 취득 후에 여기에 들러붙는 60%가 들러붙는 금액으로, 즉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한 B회사 순자산에 기초해서 A가 영업권, B집의 지분 이런 것들을 계산해 줘야 돼요. 반면에 A와 B가 먼저 연결 실체였어요. 그 후에 B가 C를 샀을 때는 이러한 고려를 할 이유가 없죠. 예제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을의 지배기업이고요. 을은 병회사의 지배기업인데요. C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C회사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1년도 초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랑 같다 했고요. 1년도 말, 2년도 말, 그리고 순이익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물음을 보면 갑이 1년 초에 을의 주식 80%를 58만 원에 먼저 샀어요. 갑이 을을 80%, 요건 1년도 초입니다. 먼저. 그래서 1년도부터 얘네들은 지배종속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을이 2년도 초에 병의 60%를 그 다음에 취득을 한 겁니다. 요게 순차적으로 X2년 초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때는 별로 고려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요 2번에 주목을 해야 돼요. 2번은 반대로 1년도 초에 병이 먼저 병회사 주식을 을이 먼저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을 취득하는 케이스인데요. 먼저 쉬운 1번부터 보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먼저 을병을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갑을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 2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거니까요. 자,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2년도 당기순이익이 8만, 4만, 2만인데요. 내부거래나 영업권의 손상,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변동은 또 없죠? 그런 것이 전부 없다고 하면은 연결당기순이익은 이걸 다 더한 14만이 될 겁니다. 14만 원이 지배기업 지분 귀속, B집의 지분 귀속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먼저 한번 보자고요. 2만, 4만, 8만이 개별 순이익인데요. 먼저 병회사 2만은 을과 B집의 지분으로 6대 4로 갈려야죠. 그럼 을회사 조정 후 순이익이 5만 2천입니다. 이거를 갑과 B집의 지분으로 8대 2로 갈라가져야 돼요. 따라서 연결당기 순이익 갑회사 귀속 12만 1600, B집의 지분 귀속 18,400, 둘을 더하면은 14만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금액을 뽑아 놓고요. 한편 B집의 지분을 계산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갑회사가 을회사를 1년도 초에 취득하고 나서 을이 병회사를 2년도 초에 취득한 경우로 본다면요. 2년도 말 병회사 순자산 금액 앞에 다시 자료로 가볼까요? 자, 병회사 2년도 말 순자산은 46만 원인데요. 이 중에 B집의 지분이 40% 아닙니까? 46만 원의 40%, 18만 4천이 일단 B집의 지분이고요. 2년도 초 현재 병회사 순자산 증가액 중 을회사 귀속 2년도 초에 병회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2년도 당기순이익이 2만 원인데요. 2만 원 중 60%가 을회사에 귀속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을회사로 갑니다. 이게 을회사 조정 후 순자산 금액은 기말 79만 원, 여기 79만 원이고요. 요 2만 원 중 60%가 들러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79만 원이지만 80만 2천으로 가정하여 20% B집의 지분이 16만 4,800, 둘을 더한 34만 4,400이어야 합니다. 이번은 나중에 물음 2번에서 또 살펴볼 거고요. 이 금액을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연결 분계를 해볼게요. 갑이 을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을이 병을 취득한 거 있습니다. 자, 을병을 백워드입니다. 을과 병을 먼저 연결하는 겁니다. 언제 지배력을 취득했냐면은 2년도 초죠. 종속기업 투자 28만, 2년도 초 병회사 자본금 잉여금은 30만 원, 14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의 40%만큼 B집의 지분, 60%랑 종속기업 투자를 상기하면
16,000만큼 영업권이 나옵니다. 병회사의 순이익이 2년도 순이익 2만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8천이 비지배 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 요 두 개를 합치면 일단 18만 4천인데요. 이미 앞서 우리는 18만 4천 미리 계산을 해놨죠.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을 연결을 하는데요. 1년도 초에 갑이 을의 지배력을 취득했죠. 58만 원에 1년도 초 을회사 자본금 잉여금이 도합 70만 원입니다. 20%만큼 비지배 지분 80%랑 통치면 영업권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2년도 말 연결을 하는 거죠. 따라서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2년도 초까지 을회사 순자산 변동이라 하면 1년도 순이익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5만이라 되어 있고요. 그 중에 20%만큼 비지배 지분 올립니다. 이번에는 2년도 단기 순이익 때문에 또 비지배 지분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때 조심을 해야죠. 을회사 단기 순이익 4만 원 중 20%가 비지배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눈으로 보이는 건 4만이지만 실제 병회사 순이익 중 60%가 들러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조정 후 을회사의 순이익입니다. 그거의 0.2 14,000이 되죠. 그래서 비지배 지분 14만 15만 16만 400이 되는데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6만 40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둘 합친 금액 34만 4,40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을이 병을 X1년 초에 먼저 취득을 해요. 그 다음에 갑이 을을 X2년도에 취득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먼저 앞으로 다시 가보자고요. 연결단기 순이익 배분되는 거는 같습니다만 뭐가 다르냐면은 요 2번 을이 병을 먼저 취득했고요. 갑이 을을 다음 연도에 취득했을 때 비지배 지분의 잔액을 먼저 계산하고 가자고요. 2년도 말 병회사 순자산 금액 46만이고요. 40% 184000 요거는 요 같죠? 여기는 같은데 이제 어디가 차이가 나는가 보세요. 을과 병은 1년도 초부터 연결 실체가 됐습니다. 따라서 1년 초 이후 병회사 순자산 증가액, 즉 1년도 순이익, 2년도 순이익 두 번 들어가야죠. 이 중에 60%가 을회사한테 들러붙어야죠. 36,000이. 요 위에서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2년도 초에 을병이 하나의 실체가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2만의 60%가 들러붙었는데 여기는 6만의 60%입니다. 36,000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12,000이 79만에 합쳐지고요. 그래서 20% 16만 5,200 이 두 금액의 합계가 34만 9,200 다르죠? 비지배 지분 잔액이 갑과 을이 먼저 취득됐는지 을과 병이 먼저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연결 분계 해봅니다. 을병을 먼저 합니다. 1년도 초죠? 1년도 초 시점에서 종속기업 투자 25만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당시에 병회사 자본금 잉여금 40만 비지배 지분 들어가고요. 영업권 상계돼서 나옵니다. 자, 2번 1년도 초부터 2년도 초, 단기 초까지 병회사 순자산 변동, 병회사 순자산 변동은 4만 중에 40%가 비지배 지분 이렇게 들어가고요. 병회사 단기 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액 중 비지배 지분 8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지배 지분은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앞서 16만에 16,000 더해지고요. 그러면은 17만 6천 거기에 8천이 더해지면은 18만 4천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가보면은요. 여기까지 가야 되네. 18만 4천 눈에 확인했죠? 계속 갑니다. 갑, 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다고요. 갑회사가 2년도 초에 지배력을 취득을 할 때 종속기업 투자 63만 원, 그 당시 을회사 자본금 50만 원인데 눈에 보이는 을회사 이익여금은 25만 원입니다. 그러나 25만 원을 여기다 쓰면 큰일 나죠. 일단 을과 병은 갑, 을이 연결 실체가 되기 전에 먼저 연결 실체가 됐잖아요. 병의 순자산 금액 중 을한테 귀속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즉 순자산 증가액 4만 원, 1년도 병회사 순이익 중 60%가 을한테 둘러붙었죠. 그래서 27만 4천 원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 금액에
80%랑 종속기업 투자랑 퉁쳐서 영업권 20%가 B집의 지분입니다. 의뢰사 순이익 중에 20%를 다시 또 B집의 지분으로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병해사의 2년도 순이익 중 60%가 들러붙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불의 B집의 지분 금액은 이걸 둘을 더하면은요 16만 5,200 이렇게 되나요? 금액 확인해 볼까요? 16만 5,200 둘을 더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겠다 이런 거죠. 정산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재무제표에 여러 숫자가 제시가 됐을 때 정산표 역시 그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겠죠. 좀 전에 우리는 갑이 을을 지배하고 을이 병을 지배하는 이런 케이스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하나 더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림이 삼각형이라고 해서 이게 뭐지 하는데 갑이 을을 80%, 을이 병을 40% 이렇게 하는데 갑이 35%, 즉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 갑이 병을 35% 직접 지배, 을을 통해서 간접 지배 이런 케이스에서는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부자 손자형 지배종속 관계를 했었죠. 직접 지배 관계로 구분을 먼저 해서 연결을 하고요. 방식은 좀 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미리 좀 확인을 하고 갈게. 병의 B집의 지분율은 얼마냐면 갑이 35, 을이 40, 75%를 갖고 있으니까 B집의 지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또 을의 B집의 지분율은 을의 주주는 갑밖에 없잖아요. 저 대주주가 80%니까 B집의 주주가 20%. 요 금액들이 요 비율대로 이제 B집의 지분 잔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제 2번 볼까요? 1년 초에 갑은 을의 지분 80%를 12만 5천에 취득했고요. 병해사 지분 35%를 2만 6천 원에 취득했대요. 또한 을이 병의 지분 40%를 2만 9천에 취득을 했습니다. 세회사 재무지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림은 바로 요거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요.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날 지배종속 관계가 생긴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세 회사에 1년도 재무지표가 주어져 있고요. 내부거래 등이 없기 때문에 연결당기순이익은 2만에 5천에 2천을 더한 2만 7천이 될 겁니다. 지금 갑회사는 투자주식이 두 가지죠. 을회사 투자주식, 병회사 투자주식. 을은 병회사 걸 가지고 있고요. 각각 순자산금액 공정가치랑 같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1년도 말에 갑이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연결주정 분기하고 정산표도 만들어봐라. 순상차손은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당기순이익 배분을 살펴볼게요. 병회사 순이익 2천은 각각 을, 갑, B집의 지분으로 배분이 되는데요. 40대, 35대, 25의 비율로 배분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을회사는 자기 거 5천에 800이 더해진 5,800이 갑과 B지배로 80대 20의 비율로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B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이 25,340원, 1,660원으로 나옵니다. 한편 1년도 말 B지배 지분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요. 1년도 말 병회사 순자산 금액은 72,000입니다. 72,000의 25%가 먼저 B지배 지분으로 갔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요 15만 5천인데요. 을회사 순자산은 15만 5천이냐? 아니죠. 15만 5천에는 병의 당기순이익 증가 중 을회사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아직 가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뒤로 가볼게요. 2천 중 40%인 800이 여기에 들러붙어야 돼요. 15만 5천에. 그래서 거기에 20%만큼이 B지배 지분으로 가기 때문에 B지배 지분 합계는 둘을 합한 49,160이 됩니다. 연결을 보면은요. 갑회사와 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병회사, 갑도 병회사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을도 병회사 지분을 갖고 있죠. 둘 합친 게 5만 5천이고요. 취득할 당시에 자본금 잉여금입니다. 퉁치고 75%죠. 25%가 B지배 지분이 되겠죠. 나머지 요 75%랑 퉁친 게 영업권입니다. 병회사 당기순이익 2천 중 25%만큼 B지배 지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B지배 지분은 일단 18,000이 여기서 표시가 됐고요.
의뢰사 자본하고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의뢰사 투자 주식을 퉁치는데요. 의뢰사 자본금 잉여금 갑이 의뢰대에서 80% 지분 갖고 있죠. 80% 퉁쳐서 영업권 20%만큼 비지배 지분. 4번 분계 조심해야죠. 의뢰사 순이익 중 20%가 비지배로 갈 것 같은데 조심할 건 5천에 병회사 순이익 중 40%가 들러붙은 조정 후 순이익에 기초해야 되겠죠. 1160. 그래서 31,160이 됩니다. 이를 연결정산표 만들면은요, 비지배 지분은 49,160이 되는데 앞서 우리가 계산했던 미리 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6장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했던 내용 부자 손자형의 즉 직접 지배 간접 지배가 같이 있는 뭐 이런 유형의 새로운 연결을 배웠죠. 복습을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